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정책자금 BJ 빅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네, 아침 일찍 방송을 본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네, 어, 안녕하십니까. 네, BJ 빅먼입니다. 맨날 아침에 정말 방송하려고 정말 힘드네요. 네, 어, 이러려고 방송한 건 아닌데 네, 역시 방송은 저녁에 해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고 보시는 분들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개편 소식 하나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BJ 빅머니 방송이 목요일 아침 10시였는데 이제 다음 주,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아침 10시로 시간을 좀 아니 날짜를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이제 옮깁니다. 가뜩이나 이 시간에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없어서 힘든데 날짜를 또 옮기면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이 더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제가 여기 아프리카 방송, 아프리카 방송에 제가 홈 방송국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등수가 많이 밀리진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은근히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씩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생방은 아니지만 녹방, 뭐 재방 이런 걸 좀 보시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뭐 좀 뭐 방송에 뭐 흥행에 욕심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아프리카 방송은 대부분 뭐 게임이나 뭐 이런 흥미보단 재미랑 또 즐거운 거 이제 많이 보시려고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보시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은 코테라 TV에서 하고 있는 이런 좀 심도 있고 뭔가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걸 괜히 뭐 굳이 찾아서 보시는 분은 거의 없죠. 제가 그 나이대 사람들이 한번 쭉 봤더니 10대 애들이 한 1분 정도 방송을 클릭해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1분 이상이 돼야 책정이 되나 봐요. 뭐 아무튼 뭐 아프리카 TV 방송 좋은데 분기마다 한 번씩 그 아프리카 그 BJ들을 뭐라 그래야 될까 설문조사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아마 설문조사 할 때 날짜를 잘 확인해서 참여를 해서 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즌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방송을 할 수 있게 아프리카에서 좀 지원을 해란 좀 이상하고 하면 어떻겠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면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이제 좀 많이 풀렸어요. 뭐 사람들이 원래 할 말 없으면 날씨 얘기하죠. 날씨가 좀 많이 풀렸고 바람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불고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추웠었다 더웠었다 하면서 이제 좀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주변에.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게 좀 물 좀 많이 미지근한 물, 차 이런 거 좀 많이 드시고 그리고 옷을 너무 따뜻하게 껴입으면 오히려 감기 걸려요. 물론 애들은 당연히 그 면역력이 약하니까 둘러 싸매고 다녀야겠지만 어른들은 약간 춥게 그렇게 하고 다녀야 감기도 좀 덜 걸리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뭐 좀 심각한 내용 하지 않고 오늘은 좀 가볍게 저를 돌아보면서 뉴스 위주로 오늘은 방송을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뉴스 위주하고 또 저희 또 코테라에서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새롭게 또 런칭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런칭한 사업 두 가지 또 그 같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처음부터 한번 처음부터 시작 좀 이상하다. 자, 지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짜잔.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렇게 좀 뭐 어떤 여러가지 이야기들에 관해서 이렇게 정보를 또 이메일로 이렇게 발송을 해주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자 저랑 관계 있는 내용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통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풍. 여러분 통풍이란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주변에 통풍이 있으신 분들이 예상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면 대표님도 본인도 통풍 알았었다고 하든가 또는 뭐 자기도 통풍이 있다고 얘기하던가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통풍으로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통풍이 좀 있어요. 통풍이. 그래서 음식을 가려 먹어야 돼요. 음식을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냥 뭐 주는 거 먹는데 왠지 좀 안 맞는 거면 그냥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거를 먹으면 통풍이 걸리기 때문에 이 입맛 자체가 뇌에서 그거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신호를 줘서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역국을 안 먹었어요. 네, 미역국 가끔 먹긴 했었는데 그때 먹은 미역국은 멸치 국물에 육수를 낸 그 육수에서 이렇게 끓여낸 미역국이 아니라 그 할머님들은 저기에다 하시더라고요. 그 뭐지? 왜 우리 쌀뜨물에다가 미역국을 끓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걸쭉하게 약간 그 뭐지? 사골 국물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된 미역국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었을 때도 있었긴 했는데 대부분 요즘 뭐 식당이나 어딜 가서 먹어도 요즘은 멸치 육수가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거의 안 먹죠. 네. 약간은 먹어도 되긴 하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좀 괜찮아져서 괜찮은데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통풍, 네. 통풍, 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통풍, 네. 이거 한번 걸리면 네.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장애인만큼 네. 심각해요. 네. 장애인만큼 심각? 장애인분들은 그 장애가 있음으로 해서 그 아프시거나 뭐 그런 거는 모르겠네 어떻게 되는지. 근데 아마 이 통풍 같은 경우에는 아파요.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왜냐면 사람이 가만히 멈춰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통풍이라는 게 부자병이래요. 부자병.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많이 알아서 황제의 병이라고도 했답니다. 이게 너무 영양을 과잉 섭취함으로 인해서 통풍이 걸린대요. 그래서 뭐 그냥 걸리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그 특성이 있는데 신장 있죠. 신장 콩팥. 네, 콩팥 부분이 좀 약하신 분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통풍에 의해서 연관되는 부분은 신부전증 같은 것들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신장이 약하신 분, 신장이 약하다는 얘기는 간이 조금 부실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좀 간이 좀 부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통풍이 걸렸어요. 뭐 통풍, 지금도 통풍은 있어요. 통풍은 있는데 발병을 거의 안 하죠. 왜냐면 통풍에 기본적으로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뭐냐면 음주, 스트레스, 그 다음에 비만. 요 세 가지가 있으면 걸리기가 아니라 발병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체중을 많이 뺐어요. 지금 작년 대비 제가 지금 체중 한 10kg 가까이 뺐어요. 그래서 지금 체중이 한 75k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정상 체중은 68kg에서 70kg 사이가 돼야 되는데 제가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많이 빠지고 그래서 체중이 많이 줄고 근육량이 늘어나니까 체중이 지방보다는 좀 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예전에는 정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걸 좀 나쁘게 생각을 많이 하고 힘들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행복하게 스트레스가 행복해요. 여러분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긴 하지만 전에는 정말 빈둥빈둥 일이 없어서 심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계속 시간만 때웠다 그래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음주, 술 거의 지금 뭐 안 먹죠. 그래서
가끔 네, 폭음을 좀 해서 네,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지만 네. 오늘 이야기는 네, 정책 자금에 대한 뭐 연관이 크게 있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오늘 좀 몇 개 예, 설명을 드리려고 네, 그래서 제가 통풍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통풍에 걸리지 않게 네, 여러 가지 좀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관리를 네, 하셔야 됩니다. 요즘 통풍 걸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게 이제 그 뭐 음식물의 퓨린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게 요산이 되는데 이 요산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신장이 약하면 요산 배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예, 이게 이 모양이 그 뭐지? 그 MRI인가 CT인가 그걸로 찍으면 바늘처럼 이렇게 작은 바늘 모양처럼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 물질이. 그래서 몸 안에서 막 혈액 속에서 돌아다니다가 관절을 공격을 한대요. 그래서 통풍은 관절에 생겨요. 연골에 생겨요. 연골. 우리 손가락 마디마디, 발가락 마디마디, 그 다음에 발목, 손목 이런 부분에 이제 생깁니다. 주로 생기는 게 그래요. 네. 감성파리? 감성파리가 뭐예요? 네. 뭐 그냥 그렇다고요. 제가 그냥 이런 병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당연히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토요일 빼고 매일매일 네, 이렇게 삼겹살에 소주 거의 새벽 4시, 3시까지 맨날 먹고 그러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아마 통풍이 나중에 발병을 했나봐요. 그래서 보통은 4, 50세 발병, 지금 때 발병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일찍 발병을 한 거죠. 30 그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적당히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 이런 거 그 다음에 특히 저한테는 그게 있어요. 내장 내장하고 그냥 막창 이런 거 원래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괜찮아져 가지고 가끔이 아니라 최근래 대구에 가가지고 또 대구는 또 막창이 유명하다 그래서 유명한 막창집에 가서 또 먹어봤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조금 몸 상태가 괜찮으니까 가끔 먹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내장, 그다음에 멸치 육수, 그런 걸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생선, 특히 생선 중에서 우려낸 거. 왜냐면 생선 뼈에 이 물질이 좀 많대요. 그래서 뭐 조림들 있잖아요. 뭐 고등어 조림, 꽁치 조림, 꽁치 구이 뭐 이런 거. 이런 거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원래 솔직히 소주 안주로는 최고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탄산음료, 주스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제가 많이 먹는 게 녹차, 뭐 어떤 뭐 그런 차 종류, 그 다음에 커피. 커피도 웬만하면 프림이랑 설탕 이런 건 대부분 다 안 넣고. 근데 입맛에도 안 맞아요, 솔직히. 저는 좀 맹숭맹숭한 맛이 좋아요. 그래서 커피에다 물 왕창 타가지고 먹는 거 좋아하고 또는 아주 진하게 원액 그대로의 진한 진액을 그대로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커피 제가 예전에 먹을 때는 막 투샷, 쓰리샷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거의 뭐 에스프레소 그런 걸 마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다 맛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어도 되고 커피를 먹으면 또 이게 도움이 돼요. 통풍에 의외더라고요.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산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물을 충분히 먹고 비타민C를 섭취하고 운동. 근데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또 이게 아마 체중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운동을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뭐 근육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좀 통풍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저한테 저랑 같이 만나거나 하시면 밥 먹을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불편하신 점이 생깁니다. 머리 빠지는 거와 통풍은 상관이 없어요. 없어요. 저는 머리 빠지는 게 저거예요. 그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앞에 위에 머리 위에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요 앞에 부분이 대머리셔가지고 저도 유전상 대머리예요.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보통 대머리 유전자는 한 대 걸러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머리숱 엄청 많고요. 또 제 둘째, 셋째 동생들은 정말 머리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샤워하고 나오면 막혀요. 근데 제가 가면 안 막혀요. 안 빠지기 때문에 빠질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유전에 의해서 제가 대머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10년 후쯤 되면 아마 진짜 대머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좀 늦추거나 좀 덜 빠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머리를 좀 빡빡 깎고, 또 계절 타면 또 이렇게, 지금 이제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가잖아요. 이럴 때 이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머리에 이제 각질이라고 그러죠. 이제 뭐 일반적으로 비듬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래서 머리를 좀 빡빡 깎고 다니고, 되도록이면 좀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리에서 이제 각질이 떨어지면 이런 어깨에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 이게 비듬이라기보다는 각질이라 그래야죠. 그래서 머리 위에 지금 대머리란다. 머리가 자꾸 빠지는 이런 요 부분에 각질 부분이 좀 많아요. 다른 데 비해서 옆에 이렇게 좀 머리숱이 좀 있는 곳은 각질이 별로 없는데, 여기가 뭐 예를 들면 땅이라고 치면 이 땅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각질, 뭐 비듬, 이런 게 비듬인지 각질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모자를 예전엔 모자를 많이 쓰고 다녔는데 지금은 안 쓰고 다니고, 지금은 그냥 추우니까 머리가 좀 빡빡으로 밀고 하니까 추우니까 쓰고, 그다음 습관적으로 요즘에는 좀 계속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비닐을 쓰고 다닙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통풍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겨울이라 땅에 하우스를 친 건가요? 하우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좋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통풍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요?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시면 좋겠죠. 또 마실 수 있는 물, 그리고 가볍게 이렇게 산책을 같이 해준다 그러면 그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통풍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비타민C를 선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로나민은 마늘 추출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타민C하고는 아무 상관이, 아로나민C, 그게 비타민C인가? 아로나민C? 잘 모르겠네. 요즘은 어떤 상품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통풍이 있다는 거 하나 알려드리고요. 그렇죠. 비타오백 좋죠. 비타오백. 자, 두 번째 얘기는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하나 할까 해요. 청소년을 위한 서약 철학사. 뭐 사람이 뭐 어떤 이 책을 썼나 봐요. 근데 제가 주변에 지금까지 뭐 약 한 20년 정도 사람들과 사회생활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 촌철살인, 염세주의, 뭐 그런 얘기들 들었는데 난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대화라기보다는 어떤 컨설팅에 대한 이제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저랑 안 맞다고,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걸 좀 여기서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협회장님이 저한테 이제 요런 거를 얘기해 주셔서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염세주의라는 게 있더라고요. 염세주의가 제가 뭔지 몰라가지고 염세주의가 뭐지 해서 봤는데 염세주의를 창시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많이 이제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죠? 쇼펜하우어가 헤겔이라는 사람을 되게 미워했대요. 그 쇼펜하우어는 철학의 숨은 황제.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좀 우울하게 살았어요. 보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산 것 같진 않더라고요. 항상 주위를 경계해서 이발사에게 면도를 시키지도 않았고, 불이 날까봐 2층에서 자지도 않았고, 잠잘 때는 권총에 탄 하나를 넣어 침대 옆에 두고 잤대요. 잠잘 때 왜 권총을 침대 옆에 두고 잤을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봐.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저는 어머니와 껄끄러운 관계여서 여자를 불행의 근원으로 생각했다.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여자들은 돈을 낭비하는 버릇과 교활함으로 똘똘 뭉쳐있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으며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돈을 낭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뭐 각자의 개성이니까 그리고 교활하고 똘똘 교활함 이런 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조금 더 남자보다 좀 똑똑한 것 같아서 해결은 변증법. 그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자, 성적 충동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남자들만이 키가 작고 어깨가 좁으며 엉덩이가 크고 다리가 짧은 여자라는 존재를 아름답게 본다라고 비하했대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특정 지어지는 사람을 뭐 아름답게 생각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상인집 아들로 왔는데 웃기는 게 있어요.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어머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 쇼펜하우어 아버지가 죽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 엄마하고 어떻게 했냐면 싸웠어.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유산을 받았대요. 유산의 3분의 1을 받아서 평생 풍족하게 살 수 있었대요. 굉장히 아버지가 부자였나 봐요. 상인의 아들이어서 가지고 부자였나 봐요. 상이니까 장사를 잘했네요. 유산에 대한 생각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산이라는 걸 보통 자식들이 이제 남겨서 받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유산을 받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좀 입장이다 보니까 이 재산 축척이라는 부분은 부모님이 한 거지 그 자식들이 뭐 어떤 뭐 공로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뭔가를 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산이라는 걸 받으면 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본인이 물론 동기부여가 됐었겠죠. 부모님이 어떤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동기부여로 자식들에게 좀 잘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돈을 많이 버셨겠지만 그 재산을 그 자식이 뭐 별거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유산을 받아야 된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뭐 하려고 했을 때 돈이 없어서 못하거나 뭐 어떤 어렵거나 이러면 저도 물론 부모님께 많이 그런 부분을 기대했었긴 하지만 그렇다고 저는 유산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지금도 항상 어머님한테 얘기하지만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죠. 저는 뭐 유산 뭐 이런 거 별 관심 없고 뭐 내가 그냥 노숙자로 살면 살았지 뭐 이렇게 그냥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래서 그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는 유산을 이렇게 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웃기는 거야. 이 사람도 자기가 노력한 건 아니 물론 옛날에는 유산이 당연한 거였었던 건 시대니까 뭐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이 되게 웃기는 게 되게 그닥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되게 유명한 뭐 이런 사람이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보니까 보면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를 이렇게 개강을 했는데 헤겔에게 헤겔이라는 사람한테 다 모두 이제 강의를 신청하고 본인한테는 강의를 포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시대적인 거를 참 잘 타고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해지기 시작한 이유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인지를 하면서 이 사람의 강의가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어서 이 사람이 유명해졌나 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전부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네 생각보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청소년을 위한 서양 철학서라고 네이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책의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책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이 자체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유사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거 뭐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인간이 항상 자기 자신에게 없는 것을 사랑함으로써 인간이라는 종의 유형을 보존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사랑은 형이상학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이렇게
사랑을 아주 고귀한 감정으로 여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가 사랑은 종족 보존. 예, 저도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종족 보존을 위한 자연의 유일한 목적을 달성하기엔 하나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근데 저도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불가항력적으로 서로 끌어당기는 것은 고상한 인격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나타내는 삶의 의지. 예,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다 개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예, 그냥 본능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본능이 발산하는 거지, 뭐 이성적으로 뭐 생각한다거나, 예, 그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뻔히 그게 상처가 된다는 걸 알 텐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 좋아하고, 피부가 검은 사람은 반대의 사람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처럼, 네. 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저랑 좀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슷한 게, 예, 이런 거 고통이라는 거, 이런 고통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네. 아, 네. 이게 저랑 연관, 오늘 방송은 정책자금에 대한 내용을 절반 하고요. 절반은 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저 BJ 빅먼이라는 사람은, 이런 거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 예, 이런 거에, 내용에 조금 어느 정도 일부분,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나랑 약간 생각이 다르긴 한데, 비슷해요. 인생은 고통이요. 이 세계는 최악의 세계라고 본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인생은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세계는 최악의 세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여기가 최선의 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최선의 세계. 최선의 세계가 뭐냐? 약간 뭐, 저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저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현실이라는 게 여기가 천국이다. 예. 다른 데가 천국이 아니라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음. 여기가 천국인데, 끼리끼리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사는 사람 끼리끼리 모여 있고, 천국에서 사는 사람 끼리끼리 모여 있고. 그래서 저는 고통이 있어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행복한 것 자체로는 행복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여기인 것 같아요. 지구,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여기가 천국이야. 그리고 어떤 세상으로 이제 우리가, 영혼이 뭐 있다고 하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굉장히 어려운 거 배우죠, 청소년들이. 그러고 보니까. 어, 그래서 왜 인생이 고통이냐면, 자기가 갖고 있을 때는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할 줄 모르다가 그것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실감한다라는 거. 뭐 예를 들면 건강, 맑은 공기, 사랑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또, 고통으로 인해서, 아무튼, 네, 고독도 있고, 네, 그래서, 고독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엔 누구나 혼자일 뿐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네, 진짜. 그리고, 역사는 피로 얼룩진 전쟁의 역사이며, 네. 그래서 학살과 양육 강식이 있고 정글 법칙을 지배하는 인간과 동물 마찬가지. 뭐 그렇습니다. 네. 아, 방송 관련해서 아니 근데 뭐 방송한다고 해서 그 주제가 뭐 정책 자금이니까,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컨설팅에 대한 마음가짐, 자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어떤 지식 전달을 하는 그런 단순한 사람으로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는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저랑 같이 일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생각을 좀 다양하고 깊고,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방송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방송, 이 방송이 아니라 오늘 방송. 네, 그래서 혹시 저를 좀 약간이라도 겪어본 사람들은 좀, 이런 새끼도 있구나, 뭐 이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행복이라는 거는 결국, 네, 특이하게 돼 있다. 뭐, 네,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니까 요걸 좀 마무리를 얼른 해야겠네. 그래서, 어, 이런 내용도 저는 좀 이해를 해요. 네. 뭐라고요? 어, 정책자금 컨텐츠 사라진 지 오래라고요? 아, 그렇죠. 네, 제가 뭐 심각하게는 많이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네. 요즘 많이 조금, 하루에 거의 뭐 진짜 최소 한 10통화 이상씩을 예전에는 뭐 통화해봐 한 통화 정도밖에 안 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10번 이상씩 전화를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 정책 자금을 누군가한테 이렇게 알려준다는 게 무서워지더라고요. 네, 무서워져요. 네, 그런 느낌. 여러분들은 이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어, 내가 좀 뭔가 좀 더 잘해주고 싶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주고 싶은 만큼 내 시간을 할애하고 내가 잠자는 시간, 내가 쉬어도 되는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도 매달려서 막 달려가는데 저랑한테 어떤 같이 일을 한 사람들은 별로 네, 달려갈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대부분.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많이 좀 무섭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예. 아니,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막 바빠지면데 잠깐 잠깐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게 좀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이.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위안을 찾는 것 같아요. 제 정책자금 관련 방송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여기 방송에서 보시는 거는 솔직히 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단편적인 것만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정책자금이 큰 숲을 먼저 좀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하다못해 법인 컨설팅 뭐 10년을 했다고 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도대체 10년을 정말 한 사람이 맞는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모르고 막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뭐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음,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튼 사람들이 서로 서로 그냥 약간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이해하고 속이고 또 용인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요즘 많이 무서워요. 네. 네, 그러면 요 얘기 염세주의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면 그래요? 염세주의 맞아요?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어, 하등 동물보다는 고등 동물이 고통에 대한 감각이 더 발달되어 있다. 똑같은 인간의 경우도 인식의 수준이 높을 때 고통도 더 많게 마련이다. 그래서 천재가 가장 괴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제가 조금 느끼는 뭐 이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좀 유사하게 비교하면 컨설팅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만큼 더 고민도 많아지고 괴롭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책임감도 점점점 많아지고요.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 소지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 그렇더라고요. 염세주의 마지막은 뭐 아니면 병원? 뭐 아니면 병원 뭐야 도대체. 네, 아무튼 네, 국어에 약해가지고 다행이죠. 제가 염세주의면서 국어도 잘했으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네, 그나마 국어를 못해가지고 그죠? 아, 그렇구나. 그래요? 그래서 그랬나? 아무튼 저도 나름 많이 힘들었을 때 네, 그걸 많이 생각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랬나 봐요.
이 목차에 따라서 여기 그래서 이렇게 쭉 간략한 설명들 나와 있으니까 생각보다 역시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쉽게 돈 안 내고 볼 수 있다는 게 참 세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쇼펜하우어는 남자를 종족 번식의 도구라고 생각했다지. 네, 맞아요. 네. 전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약간. 네. 그래서, 애를 낳고도 별로 이렇게 뭐, 그렇게 많이 뭐 어떤 뭐 책임을 져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못 갖는 것 같아요. 나중에 후회하시는 것 같고. 네. 뭐,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이제 이 염세주의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를 드리면,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얘기를 드리면, 저희 외할머니가, 어, 음, 돌아가실 때 저 강원도에 있는 절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 외할머님을 임종을, 네, 마지막 하루 전날 제가 이제 임종을 봤죠.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제가 마지막으로 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이모님들 뭐 고모는 없구나. 아, 고모도 있으시구나. 아, 고모는 없다. 이모들하고 그 외숙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후회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어른들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있을 때 잘할 걸. 예. 그래서 어, 있을 때 잘할 거리라는 건 내가 뭔가 준비를 해서 짜잔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 어떨 때는 그냥 과감하게 아이 내가 그냥 한 달 좀 어렵게 살지 뭐 하면서 그럴 땐 그냥 과감하게 생각한 대로 하셔야 돼요. 제가 그때 외할머니를 만나러 가려고 했을 때 한 세 번 정도 고사하고 갔어요. 두 번? 네, 두 번 정도. 근데 너무 자꾸 미루니까 이번엔 도저히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냥 하루 손해보는 입장으로 생각하고 가야지. 그리고 통장에 돈이 얼마 없었어요. 한 30만 원 있었는데 처음엔 30만 원을 다 용돈으로 드리고 와야지 생각했다가 나 그럼 한 달 동안 뭐 먹고 살지? 그래서 20만 원만 빼서 용돈으로 드렸었는데 결국 그 돈은 못 쓰고 가셨죠. 근데 지나고 나면서 느끼는 거지만 담아두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건 그건 참 그건 지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뭔가 잘못하고 있다거나 또는 뭐 내가 좀 잘하고 있거나 그러면 칭찬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 천국인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이게 아마 이 궁극적인 사람이 해야 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전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청자 있을 때, 제가 처음에 이 방송할 때 시청자 몇 명으로 제가 했는 줄 아세요? 저 아무도 없을 때 했어요. 빵명으로 했어요. 빵명. 네, 여러분 0명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금 거의 8개월 가까이를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네. 나름 또 생각이 있고 하신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방송을 아마 보시겠죠. 네. 네, 나름 방송. 네. 언젠가는 누군가가 뭐 오래 뭐 처음부터 끝까지는 안 보시더라도 잠깐 5분이던 뭐 10분이던 그렇게 보시겠죠. 네. 8개월 가까이에서 그러게요. 두 자리 숫자 넘기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네. 뭐 상관없어요. 왜냐면 예, 당황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요. 지금 시청자 수는 얼마 안 되죠. 근데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가끔 몇 분이서 어, 아프리카 거기 나 아프리카 봤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아주 당황스러워요. 좀 방송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분이 유튜브 어딘가에서 보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만나러 가면 전혀 저랑 연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이 뭐 저랑 아는 사람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 가끔씩 한 분이, 저 아프리카에서
뭐 방송하는 거 방송이라게 안 하고 그 뭐라 그러더라 유튜브에서 봤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지금 생방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이게 어차피 네, 유튜브에서는 계속 돌고 도는 네, 영상이기 때문에 예상외로 이상한 사람은 아니구나. 내 방송이 이상하니까 이상하다 그래야 되나? 예,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전화로도 얘기하면 저희 어차피 또 그 정심리 카페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쪽 통해서 방송 봤다고 네. 이제 방송을 봤다는 얘기는 그냥 내용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 동영상에 나오는 걸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조금 저랑 이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소통을 한두 번 하시면 방송을 또 조금 보시더라고요. 뭐 그래 봐야 뭐 5분 정도 보시겠지만 뭐 어쨌든 지금 생방보다도 녹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보고 있다는 거니까 뭐 조만간 또 정책자금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이제 시기가 아마 계속해서 도래할 거예요. 결국은 도래할 수밖에 없어. 이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똑같아. 그러면 정규 방송, 네, 종편 방송, 네, 이런 데 또 출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그때는 JTBC의 손석희 사장님이 안 계실 수도 있겠네. 그 방송 전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지? 전 JTBC에서 그 손석희 할아버지라 그래야 되나? 그 아나운서가 연예인들이나 어떤 이슈 되신 분들을 이제 초대해서 서로 이제 얘기하잖아요. 거기 방송 중에 하나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같이 이렇게 했었고, 물론 그땐 JTBC가 아니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게 역시 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질문도 되게 진솔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악의도 없고 선의도 없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손석희 아나운서. 뭐 좌파 방송이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다른 방송 뭐 MBC, KBS, SBS 이런 데는 조금 솔직히 국가 정책상 이렇게 많이 좀 전국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볼 수밖에 없겠지만 뭐 케이블 방송이다 보니까 뭐 JTBC나 이런 데는 종편이라고 해도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계속 또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네, 3,000% 또 말이 샜네. 네, 그래서 저 염세주의자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100%는 아니라는 거. 네. 쇼펜하우어는 지옥에서 살았지만 저는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천국에서 사는 BJ 빅머니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정책자금하고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정책자금하고 관련된 내용. 먼저 코테라, 저희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지금 새로 런칭한 사업을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새로 런칭한 사업. 항상 정책자금 실무도우미 카페를 보시면 되겠죠? 정책자금 실무도우미. 정실미라는 것은 여기 다음 카페고요. 공지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왼쪽에 두 번째 카테고리 공지사항. 공지사항에 보시면 오늘 런칭한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나와 있고, 또 새로 또 지방 순회 R&D 지도사도 또 나와 있네요. 이건 또 다른 분들이 계속해서 방송에서 얘기하실 것 같으니까 이건 제가 안 할게요. 이거 얘기 말씀드릴게요. 오, 굉장히 대박 사업이 나왔어요. 네. 이름도 길어. 나 이름 긴 거 제일 싫어, 진짜. 어떻게 좀 이름 좀 짧게 줄였으면 좋겠어. 뭐 할 때마다 너무 이름이 길어. 힘들어. 중국 단홍상무 유항공사 난닝 3기 광장백화점 입점을 위한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 진짜 길다. 그냥 중국 백화점 입점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 이렇게 딱 간단하게 좀 하면 좋겠구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너무. 참. 네, 아무튼 단홍이 유명한 것 같아요. 이 몇 개가 있어요. 중국에서 유명한 지역이 이제 몇 개 있는데, 이 단홍, 난징인가? 단홍은 그냥 회사 이름인가? 아무튼, 유한공사래요. 유한공사. 그래서 백화점에 이제 입점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이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점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협약은 어떻게 하는지, 제휴를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또 그다음 박람회 같은 거 어떻게 가서 해야 되고, 또 수출을 해야 되니까 이 수출 또
관련한 자금들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컨설팅을 함께 해드립니다. 해외 박람회, 당연히 해외로 가는 거니까 해외 박람회죠. 그 다음 수출 판로니까 당연히 이게 수출 판로가 되겠죠. 백화점. 기본적인 뭐 이런 고성장 사업 같은 것도 있어요. 똑같이. 네, 이거 뭐라 그러지? 고성장 역량 강화 사업인가? 뭐 거기에 해당되는 거. 중국 팔로 하고 싶은데 어렵다. 그 다음, 새로운 전략을 또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 요즘 중국 가기 어렵잖아요. 왜? 사드 때문에. 사드 때문에 중국 지금 많이 지금 뭐 어렵잖아요. 상황이. 그죠? 입점 우대 품목이 화장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패션의류, 영유아용품, 주방용품, 카페, 치과, 피부과, 스낵푸드점. 이런 것도 입점을 할 수 있구나. 특이하네. 헬스케어 등이 이제 갈 수 있답니다. 백화점에. 그래서 기업 부담금은 100만원 밖에 안 하네요. 딱 100만원. 협회가 무려 75% 3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중국 난이 3기 공장 백화점 입점. 그렇죠. 중국은 좀 규모가 크니까 이게 아마 1기, 2기도 있겠죠. 추측컨대 1기, 2기가 있을 것 같아요. 해서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신청서는 당연히 어디다 제출해야 될까요? 인포메일로, 그렇죠. 인포메일로 제출하시면 돼요. 인포 골뱅이 코테라.or.kr 해서 이게 한국기술개발협회인데, 이게 한국기술개발협회가 지부랑 런칭한 사업이에요. 어디 지부? 서울 남부지부입니다. 네, 서울 남부지부. 멋져요. 참. 네, 중국팔로 담당 전문위원께서 하시고요. 다음과 같이 안내에 대한 사항도 같이 지금 들어가 있네요. 공고랑 신청서뿐만 아니라. 그래서 중국으로 이제 팔로를 한번 확장을 준비를 하시는 기업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당장 신청서 작성해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컨설팅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신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중국으로 진출을 하실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카페, 치과, 피부과, 스낵푸드점 뭐 이런 것들. 네, 아예 여기에 그런 거랑 있는데, 문제는 식품허가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공산품은 인증 취득해야 되겠죠. 중국 인증 뭐야? CCC 인증. 우리나라랑 제휴맺은 게 인증이 있던데, 그 스탠다드 지오.kr 가면 별개의 인증이 또 있습니다. 네, 같이 받을 수 있는 제휴 인증이 있어요. CCC 제휴 인증. 뭐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중국 난닝 3기 광장백화점 입점을 위한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 있으니까 이번에 새로 런칭. 런칭된 지 언제 됐어요? 하루밖에 안 됐네요. 자, 어제 나온 거네요. 어제 따끈따끈한 컨설팅 지원 사업.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하고 좀 해주면 이렇게 전폭적으로 공기관도 팍팍 지원해주고 해야 되는데, 참 걔네들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자료도 보시고 전화 문의도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02-572-8520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이건 별개로 되어 있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이 두 번째 사업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이걸로 해야겠다 그냥. 일반 전문위원, 저희 그 코테라 협회에서 OJT 교육을 수료하시고 교육도 수료하신 분들, 당연히 교육을 먼저 수료하셔야겠구나. OJT를 하시고 협회와 함께 활동을 계속 하고자 하시는 이제 위원님들, 또 하고 있는 위원님들 같은 경우, 아이스 브레이크 원데이 코칭 지원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고도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뭐 아이스 브레이크래요. 왜 아이스 브레이크지? 멘티기업 협약을 하고자 하는데, 굉장히 이제 뭘 어떻게 가서 면담을 해야 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순서를 정해서 전략적으로, 전략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대표님과 어떻게 상담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또 무엇을 여기에다 컨설팅 설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 협회에 있으면서 02-572-8520 전화를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일반
기업 대표님들도 있지만 절반은 컨설팅 하는 분들이 문의를 해요. 웃기죠. 막 상담을 해서 기업 대표라고 얘기했다가 좀 내가 제가 자세히 물어보면 자기 아는 기업이 대표가 그렇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네, 본인이 컨설턴트라는 걸 숨겨서 이렇게 상담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상당히 오래 활동하신 분들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도 상담을 하는데 아마 그런 분들이 협회에서 교육을 좀 수료하시면 저희가 이제 여기 협회에서 선임 전문위원을 매칭을 해서 스폰하고 상관없이 선임 전문위원님들의 전문 분야가 있으신 분들을 매칭을 해드려서 뭐 소통과 교류를 할 수 있게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멘티 기업 MOP 분석 전략 수립, 전문위원 수익 창출, 특정 분야 집중, 그렇죠. 뭐 융자라든지 인증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햇삽, 네, 최근에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햇삽 비슷한 게 뭐가 있었는데, 할랄 인증 관련해서도 물어보시고, 그래서 요청을 하시면 도움을 드린다는 거, 그리고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고자 하는 기업 정보를 서면으로요. 기업 정보를인데 여기 리을 빠졌네. 협회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정보 브로셔, 재무 상황표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한두 시간 미팅으로 뭔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A타입, B타입, C타입, 이것도 A타입, B타입, C타입이야. A, B, C타입 되게 좋아하시네. 예,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 하루 종일 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해서 여기도 괄호 하나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 가지 타입 방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실 수 있네요. 이미 벌써 지원하셨네요. 저희 이제 협회 이창수 위원님께서 목요일 C타입으로 뭐야 이거 잘못 눌렀어. 업체는 2개고 DB는 확보하고 있답니다. 네. 왜 빨리 응답을 안 줘요? 10시 39분이면 방금 했네? 네, 이런 식으로 원데이 코칭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지원이 가능하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하실 때 이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희 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하시고 OJT까지 하셔야지만 다음과 같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긴 한데 이게 조금 약간 저기네. 뭐지? 지금 현재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걸 볼 수가 없는데 이걸 여기다가 놓으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협회 전문위원이니까 정회원 게시판에다가 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여러분들 뭐 컨설팅 활동하는데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뭐 꼭 이 프로그램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0257-8520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 댓글 달아 주세요. 자, 끝. 그 다음에 그래요. 시간 너무 많이 돼서 이 나머지는 다음에 해야겠네. 나머지는 다음에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할래요. 네. 자, 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런 정보를 또 이렇게 보내주네요. 정보. 정보. 제가 좀 공감하는 내용. 오늘의 주제는 제가 공감하는 내용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주저하는 당신, 성공하기 좋은 나이는 없다. 얼마 전에 제가 일요일날 아니구나. 저녁에 새벽에 잠깐 텔레비전 틀었을 때 뭐가 나왔었냐면 그 KFC에 할랜드 샌더스인가 그 할아버지 이름이, 아무튼 샌더스 할아버지가 동상이 일본 뭐 어디 지역에서 뭐 이렇게 강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저주가 풀렸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샌더스 할아버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뭐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샌더스 할아버지는 알고 봤더니 시골 어디 그 켄터키지 거기가 아니라 뭐 어떤 그 시골 촌구석에서 그냥 치킨을 만들어서 파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프랜차이즈 회사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 치킨 너무 맛있으니까 좀 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체인화를 하시면 어떻겠냐고 굉장히 많은 요청이 왔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 나이에 무슨 뭐 그런 걸 하냐고 그랬지 않겠을까요? 처음에.
근데 이게 점점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그 집 치킨이 맛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제 멀리서도 가서 사 먹고 하니까 아,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 것처럼 그 할아버지가 그거 할 때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60세가 훌쩍 넘으실 때였어요. 굉장히 늦게 이제 사업을 하셔가지고 크게 성공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어, 멀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숫자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정말 그게 사실이고 진실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1년 365일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개념으로 쓰고 있지만 솔직히 365일이라고 하는 나의 개념은 우리 사람들끼리 그냥 통용하는 개념이지 그 날짜 개념으로 시간 개념으로 사는 거지 우리가 1년 개념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누가 만든 거죠 임의로. 그러니까 이 나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부분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사는데 한 달 동안 일해야 될 거를 일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일하면서 일주일 분량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했을 때 같은 시간 속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나이도 각자 각각 나이를 먹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네. 네, 제가 좀 철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인생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는데 적절한 시기라는 것은 없다. 네, 그 말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도전을 했냐 포기를 했냐가 중요하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내가 뭘 꼭 해야 하냐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일반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사회적인 틀에 갇혀져 있잖아요. 8살 되면 초등학교 가야 되고 20살이 되면 대학을 가야 되고 그 다음 졸업하면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되고 애를 낳으면 키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이가 이제 걔가 결혼할 나이가 될 때 가면 이제 은퇴하고 뭐 그런 거. 근데 실상 우리 현실을 보면 그런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5천만 명, 5,500만 명 중에 몇백만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내용들 전부 다 저는 조금 안 믿어요. 이게 개소리라고 봐요. 왜냐면 이 500만 명도 안 되는 정규직 사람들이 모든 기준인 것처럼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건 솔직히 사람 간에 서로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아침에 출근하니까 저녁에 퇴근한다. 그러면 저녁에 출근하고 아침에 퇴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낮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다음날 퇴근하는 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일반적이라는 건 없어요. 다 각자 다른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걸 되게 표준화된 것처럼 당연히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 네, 원래 자연의 이치에는 맞는 거죠. 그죠? 원래 우리가 자연 속에 살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는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근데 이게 현대화가 되고 이렇게 이제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나 자연적인 이치의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굳이 일반적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사람마다 각자 좋아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하다못해 쌍둥이도 같이 태어나는 사람도 서로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가지고 서로 똑같은 게 다를 수 있고 누구는 낮에 자는 걸 좋아하고 누구는 밤에 자는 걸 좋아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아마 사람들끼리에 대한 소통이 서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좀 규격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좀 반영되는 것들을 좀 하면 좋겠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일관된다고 해야 되나?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고 들어요. 제가 제일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본인도, 자기 자신도 일반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어. 아주 무책임하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예, 본인도 정상적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세상에. 근데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저는 좀 예, 자기 자신도 정상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그 자기가 말하는 그 정상이라는 걸로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왜 정상적으로 살지 않냐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마다 다 각자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상이라는 건 말이 없어요. 네, 단지 좀 납득이 되고 용인이 되고 이렇게 사는 거지 무슨 정상적이야. 네. 세상에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 없어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여기 그 미국 노스 이스턴 대학의 바라바시 알베르트 라슬로 교수가 과학자가 걸출한 업적을 이루는 시기를 예측하는 게 가능할까 해가지고 물리학자 3,000명을 1893년 논문을 발표한 이 3,000명을 조사를 했네요. 조사를 했더니 그야말로 성공은 랜덤이었다라고 그래요. 랜덤이 뭐야? 성공에는 타이밍이 없었다. 무작위. 왜? 각자 사람들만의 그 시간들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성공이라는 걸 가져가는 사람들의 그 시기도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 각자 사람이 노력하는 만큼 그걸 받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업에 따라서 나이가 성공을 좌우하는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몸을 써야 하는 것들 또는 뭐 어떤 단순 어느 활성화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들은 당연히 성공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의 우리 삶에 있어서는 성공이라는 건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피카소는 번뜩이는 천재성을 타고난 덕분에 세계적인 화가가 됐고 세자는 하나의 걸작을 얻기까지 도전과 실수를 반복했던 근성이 있어서 미술사에 이름을 남겼다. 즉 사람한테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능력이 서로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성공이라는 걸 도달하기까지의 시간들의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자 나이가 상관이 없다. 네, 여러분들도 만약에 뭔가를 도전하고 뭔가를 하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성공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나한테 맞는 내 능력을 발휘를 할 수 있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게 나를 성공으로 이끌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거를 그걸 찾아야지 그냥 다른 사람들 누가 성공했으니까 나도 성공하겠지. 네. 그런 건 없어요. 네. 착각이에요. 착각. 네. 여기도 보면 초점 착각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점 착각이라는 건 일부만 집중해서 본 나머지 그것을 전부로 여기는 현상. 네. 과대망상증하고 비슷하네요. 근데 성공에는 과대망상이 좀 필요한데. 네. 예를 들면 이번에는 근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대통령 후보자의 저기가 안 나오네. 예? 그 누구죠? 그 있잖아요. 결혼하면 뭐 1억씩 준다 그러고 했던 그 후보. 그분은 안 나오시네. 아무튼 나이 때문에 도전을 주저하거나 목표 달성을 포기한 적이 있으면 나이가 성공의 절대적인 요인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오늘은 제가 좀 주로 많이 생각하는 것들 관련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네. 아침부터 정말 이 방송 같이 또 생방 보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는 내용들의 주된 내용은 저에 관련된 내용들을 했고 오늘 이제 주 사업은 중국 백화점 입점 맞춤 컨설팅 코칭 지원 사업하고 그 다음 아이스 브레이크 원데이 지원 사업 요 두 개. 그래서 하나는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저희 기업 R&D 지도사 수료하시고 OJT 수료하신 분들 이런 분들 위해서 하는 아이스 브레이크 원데이 코칭 지원 사업. 코칭 지원 사업은 아니구나. 그냥 지원 사업. 다음 시간 다음 시간 예고 다시 한번 할까요? 다음 시간은 다음 주 무슨 요일? 수요일. 수요일 아침 10시에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해야 될까요? 요즘 많이 좀
어, 뭔가 좀 성과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예, 하게 되면 그걸 관련돼서 좀 방송에서 하고 싶은데 예, 그걸 못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다음에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 이제 그거를 네, 해야 네, 그래요. 네. 다음 시간에는 뭐 하세요? 이게 문제군요. 계속이 없군요.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요즘 제가 좀 두려워요. 네. 계획, 음, 계획, 계획은 글쎄요. 계획은 어, 좀 쉬고 싶어요. 계획은 좀 쉬고 싶어요. 네. 어, 무서워져서 좀 사람들이 무서워져서 좀 떨어져서 좀 생각하고 싶은 안식 기간 네, 이런 걸 좀 갖고 싶어요. 네. 어, 왜냐면 뭔가 그 어떤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분들이 네, 참 네, 무서워요. 네. 괜히 이거 다 얘기해 주면 큰일 나지 않을까? 이거 엉뚱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또 말을 해줘도 말을 잘 안 들어요, 솔직히. 네. 저도 물론 말을 잘 듣는 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경청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액션이 들어가면 빨리빨리 그거를 이제 실행에 옮기려고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지금 제가 멘티 기업들과 같이 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 말들을 너무 안 들어요. 예. 그래 놓고 제가 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기다려주고 얘기하면 그때서야 자기가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뭐 죄송하다고 네. 제가 저희 그 북부지부의 카톡에도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얘기를 거기다 안 했구나. 그냥 전화로 얘기했어요. 한 사람한테 여러 사람한테 약속을 정했으면 약속을 어긴 다음에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미리 좀 얘기를 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먼저 그 다음에 약속을 네, 연기하거나 뭐 그렇게 해야지. 시간 지나서 그 사람은 저는 막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네, 기다리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네. 이건 약속이 아니죠. 네. 그건 진심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심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시간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에 대한 시간도 공간도 무엇도 다 소중하게 생각해줘야 되거든요.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많이 좀 화가 나요. 그런 걸 보면 네, 좀 짜증이 막 나요. 근데 계속해서 그래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다음 주에 일단 오늘 못했던 거 두 가지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청년 실업 관련 뉴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지금 창업 현황 여러분들 아마 이 내용 아시면 대박이라고 하실 거에 대한 뉴스 내용 뭐 물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설마 이 정도까지야? 라고 하는 창업에 관련된 뉴스 그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할게요. 네. 다음 주는 수요일 아침 10시에 하니까 네, 여러분 수요일 아침 10시에 뭐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어차피 할 거니까 네,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청년 실업 뉴스 네, 맞아요. 네, 청년 실업 뉴스 지난번에도 했는데 계속해요. 왜? 이거 정말 중요해요. 네. 청년 실업에 관련된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나중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그 경제를 아마 휘청하게 할 만한 큰 네, 문제예요. 이게 지금 네. 물론 청년 실업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실업이 많이 지금 있어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 핵심은 청년 실업부터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못 풀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땅 주인들과 건물주들 모든 산업의 기본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부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음으로 연결되는 게 청년 실업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왜 이슈가 되고 있냐면 유럽 쪽에서도 모든 경제 활동에 있어서 세금 문제를 풀었던 게 이 청년 실업을 풀어서 다 해결이 된 거거든요. 핵심은 그거예요. 네, 청년 실업이 풀렸어요. 네, 청년 실업이 풀리면 술술술술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네. 욕심을 버려야 돼요. 누가 나이 들고 쓸데없이 자리를 차지해서 월급만 쳐 받아가는 양반들, 네, 좀 양보하셔야 돼요. 네. 본인이 이제 노력해서 쌓은 만큼 가져가시는 건 좋은데 그만큼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거. 네. 지 아들, 지 손자만 챙기지 말고요. 다른 사람 아들, 딸, 다른 사람 손자, 손녀도 좀 챙기는, 네, 그런 시대가 옛날엔 있었던 것 같은데 참 지금은 그런 게 없어서. 자, 아무튼 오늘 방송은 요렇게 마무리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아침 10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질문 이메일과 전화 주세요. 이메일과 전화 주세요. 네, 전화 02-572-8520 하셔도 되고요. 010-5633-5516으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이메일 주소 yj_soft soft 골뱅이 코테라5r.kr로 하시면 네, 저한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타 궁금한 질문 쫙 있으면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일주일 안에 꼭 답변 드리고 전화 연락 드릴 테니까, 물론 연락처를 남겨주셔야 제가 전화하겠지만 그래요. 다음 주 수요일 아침 10시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